오늘 저녁에는 물과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024년) 2년 전이죠. 2월 달에 오신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그 당시에 48세였습니다. 그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몸이 너무 아파서 그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학교에 휴직을 내고 이곳에 왔습니다. 2022년, 그런데 그 통증은 2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6일 갑작스러운 오른쪽 팔 마비와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서 고요산 혈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그러니까 피 속에 요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산이 많을 때 이것이 결정체가 되면 유리처럼 우리 몸을 찌릅니다. 굉장한 통증입니다. 일주일 후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이제 또 왼쪽 다리 마비로 움직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재발성 류마티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절뿐 아니라 근육들이 점점 아파서 다시 또 검사를 받아보니까 섬유근통이라는 추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통증 때문에 아주 고통을 당하는 총체적 난국 상태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30분 이상 할 수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출근을 해갔습니다.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나서 매일 절뚝거리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일 통증들이 자리를 옮겨다니며 괴롭혔고, 결국에는 중간에 1년의 질병 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니까 1회 올리죠. 예, 지금은 괜찮습니까? 예, 괜찮아요? 예. 1회당 거의 15만 원에 가까운 치료를 받으며 1년 만에 바른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1년 동안 한 해에 15만 원 치료를 받는데 1,000만 원 들었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으로 통증이 잘 조절될 수 있기에 복직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1년 휴직 이제 마치고 복직을 해야 되니까. 그러던 중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약 2년간 약 복용으로 인해서 간 수치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 콜레스테롤 조절이 되지 않아 수치가 정상보다 무려 2배가 넘는 고지혈증 위험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2년 동안 계속 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간 수치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처방하면 약을 여러분 열심히 잘 먹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 약은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추워진 날씨 탓인지 또다시 시작된 섬유근통이 그 어느 때보다 점점 심해져 이든밸리 입소전엔 어느 쪽으로도 누워도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심해서 진통제를 2배로 처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입소했습니다. 입소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해독 프로그램을 하죠. 그래서 이 자매에게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매일 아침이면 손발이 붓고 아파서 손가락을 잘 구부리지 못하고 한참 지난 후에 경적이 풀렸던 손가락이 단 하루 만에 손가락이 전혀 아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무통증에 너무 깜짝 놀라서 그날 반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 이곳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한 번도 손가락 통증을 느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는 너무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른쪽 연골이 닳아서 통증으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2층에 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계단을 오르내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청소포를 가지러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깡총거리며 뛰고 있는 나를 인식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평생 몇 년 동안, 2년 동안 통증에 시달리다가 통증이 없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2주 프로그램 동안 아주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는 통증이 다 사라지고 2주 만에 이제 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곳에서 이제 관찰해 보니까요, 이곳에서 해독 프로그램을 마치고 집에 돌아간 사람이 점점 우리 고현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어머니와 함께 지금 병원 지금 갔다 오고 있는 중이죠. 점점 좋아져서 이제 그 통증이 없어지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배운 대로 집에 돌아가서 그대로 행한 사람들이 완전히 이 통증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도 퇴소한 후에 이곳에서 지켜왔던 시간표대로 음식 재료들과 조리 방법,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송출해 주시는 말씀, 유튜브를 계속해서 시청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받아야 돼. 여러분이 돌아가시더라도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5월 10일 날 이제 카톡으로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3달 후죠. 저는 아직까지 약을 먹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검사에서 ESR 수치 빼고 간, 콜레스테롤 등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배운 대로 잘 실천하고 있어요. 그런데 ESR 수치가 뭔가 이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적혈구 침강 속도인데 이것은 관절염 환자들이 상태가 더 나빠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ESR 수치가 정상보다 아주 약간만 벗어난 상태에 있는 아주 양호한 상태로 모든 수치가 이제 정상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매님은요, 열심히 지금 학교에서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년의 치료 방법은요, 이 자매 보십시오. 병원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2년 동안 그렇게 약을 먹고 고생하고 했는데 못 고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년의 방법으로 단 2주 만에 그 통증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방법들을 계속하니까 이제 완전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6월 14일부터 우리 2주일 동안 이 해독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광고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해독 프로그램을 들어오는 대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번에 요리 강습을 해보니까 해독 프로그램을 일정 날을 잡아가지고 한참에 단체로 할 때 훨씬 이게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단체로 해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함께 또 관광도 가고 또 함께 이렇게 우리 말씀 집회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14일부터 28일 2주인데요. 이곳에 입사하는 사람들이 일주일로 오면요, 제가 치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료 의지가 없어. 왜냐하면 치료하려면 일정한 기간 동안 해독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해독 프로그램은 일주일입니다. 그러면 해독을 하고 난 다음에 보식을 하고 정상 식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기간이 2주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오는 사람은 저는 아예 금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2주를 잡고 와야 이제 비로소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챙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에는 14일부터 28일까지 박성화 목사님을 또 초청해서 말씀과 함께 이때 해독 치유를 하고 이제 보식할 때, 이때 요리 강습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실습이 아니고 그냥 강의만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다음에 왜냐하면 요리 강습 실습하는 게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강의만 하는 걸로 하고, 또 이제 박성화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의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증언 5권 443페이지에 보면
치료의 방법을 실천하는 많은 길이 있다. 그러나 하늘이 인정하는 것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치료법은 그 강력한 성분으로 신체 조직에 부담을 주거나 쇠약하게 하지 않을 단순한 자연의 치료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다. 그럼 치료한 방법 많잖아요. 뭐 군뱅이를 삶아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 그러나 하늘이 인정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어떤 약물의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 조직에 부담을 주거나 쇠약하게 하지 않을 완전한 천년의 치유자로 치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치유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년의 치유제가 무엇인가?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이 참된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참된 치료제에서 배우고 있죠. 먼저 뉴트리션, 이 적당한 식사, 건강한 식사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에 어제는 엑서사이즈, 운동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워터, 이제 물의 사용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물은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 이 지구가 물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것은 지구가 물에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생명 창조의 가장 기본되는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의 생활은 물이 없으면 불가능해집니다. 인류의 문명은 다 큰 강을 끼고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 몸 자체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체 한 65% 정도는 물인데요. 세포는 전부 다 물입니다. 예를 들면 뼈도 물로 되어 있을까요? 예, 뼈 보세요. 22%가 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 가운데 가장 물이 많은 부분이 어딜까요? 우리는 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혈액보다도 더 많은 것이 눈이 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 참 중요하죠. 예. 그래서 브레인, 뇌는 83%, 또 신장은 83% 이렇게 쭉 다 되어 있습니다. 세포는 다 물로 채워져 있고 물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죠. 예. 그래서 물은 곧 생명입니다. 이 화초를 보십시오. 한 화초는 싱싱하고 한 화초는 시들었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네. 영양이 잘 공급되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면 화초는 싱싱합니다. 이 그림 이대로요. 여러분도 영양이 잘 공급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싱싱합니다. 제가 이 분당에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특별히 노인분들은 외롭잖아요. 그래서 주중에 제가 노인분들에게 방문을 자주 갔습니다. 가보니까 노인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영양결핍이야. 왜냐? 애들은 다 직장 다니고 혼자 있으니까 힘이 없었어. 대충 먹어, 대충.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가 밥만 잘해드려도 다 살아나겠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은요, 노인분뿐 아니라 젊은 분들도요, 여기 오면 하루 이틀 3일 딱 지나면 얼굴 때깔이 틀려집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이 문제냐면 영양이 문제입니다. 그에다가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면 이 화초처럼 여러분이 막 피어나는 것입니다. 건강의 원리는 간단하죠. 이게 천연치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치료봉사 237페이지는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를 막론하고 물은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이다. 물을 적당히 사용하면 건강이 정진된다. 물은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마련해 주신
음료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 조직에 피로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병을 저항하는 체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신체 조직에 피로를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병을 저항하는 체질, 그러니까 면역력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요, 여러분 하루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합니다. 물은 하루에 2리터, 그러니까 250cc로 8잔을 마셔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마셔야만이 마실 수 있습니다. 자, 물의 생리작용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물은요, 우리 몸의 구조, 조직을, 형태를 보존합니다. 세포가 찌그러지지 않고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포 내부의 수분 압력, 평압인데 이것을 통해서 세포막과 구조를 팽팽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시들지 않고 쓰이는 이유도 세포 속 물이 세포 벽을 밀어내면서 이 평압에 의해서 그 구조를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십시오. 젊을 때는 아주 탄탄하고 아름답죠.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찌그러지죠. 세포에 물이 빠지니까 지금 이 형태 자체가 유지가 안 돼서 찌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물은 우리의 체온을 항상 36.5도를 유지하는 이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물이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비열점, 끓는 점이 높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부 온도가 아무리 급격히 변한다 하더라도 물은 잘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을 일정한 체온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백질이나 효소가 열에 의해서 병성되는 것을 방지하여 생명활동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또 세포의 조직은 효소의 작용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열이 높아지면 이게 변성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능을 못해. 그래서 열사병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뜨거울 때는. 세 번째는 이 물은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몸의 화학 반응의 용매로 사용되었습니다. 세포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생화학 반응은 물에 녹은 상태에서 진행되는데, 자, 효소, 효모, 영양소를 필요한 것으로 운반하고 또 대사 후에 남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용매가 될 뿐만 아니라 물 분자가 극성을 띠고는 다양한 이온과 분자를 분해해서 결합시키는 용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으로 인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음식을 소화시켜서 잘게 쪼개가지고 우리 세포 안에 넣을 만큼 그렇게 잘게 쪼개는 일을 물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가스분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그 입자가 큽니다. 그 입자 크기로 우리 세포 속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면 이걸 잘게 쪼개야 돼. 쪼개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면 물 분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물 분자 H2O가 하나는 수소 이온이 붙잡고 다른 한쪽은 수산화 이온으로 붙잡아서 그 결합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단백질이라는 것이요, 그 분자 구조를 보면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된 걸 일일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려. 그래야 이게 작은 입자가 돼가지고 우리 세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신가요? 자, 보십시오. 탄수화물은 물이 입자를 쪼개가지고요, 탄수화물을 메가당에서 더 쪼개면 포도당으로 아주 작은 단당류로 쪼개가지고 우리 세포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단백질도 물이 결합해가지고 물이 가스분해를 일으켜요. 그래서 펩타이드라는 구조로 쪼개고 이걸 다시 더 작은 조직인 아미노산으로 쪼개가지고 우리 세포 속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엄청난 일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안 드시면요,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이
소화가 안 됩니다. 세포 속에 못 들어가. 그래서 물의 생리작용을 한번 보면 체온을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체내 노폐물, 중금속을 배출하고, 여러분이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됩니다. 다음에 세포 기능과 재생에 필수적인 것이고, 산소를 운반하고 영양소를 운반하는 것이 피죠. 피도 물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소화작용, 대사작용, 아까 물이 하는 일을 배웠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노화를 방지하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가장 나쁜 것은요, 변비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잘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잘 활동해야 돼. 세 번째는 잘 배설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잘 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배설이 안 되면요,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 노폐물이 독이거든요. 독이 다시금 우리 몸에 흡수돼 가지고 우리 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비는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비를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체온과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체내 독소 배출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생기죠. 또 두통, 감기가 잘 걸리고. 그런데 이곳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물이 부족하게 되면 결석이 생깁니다. 제가 젊었을 때 잘 몰라가지고요, 물을 좀 잘 안 먹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대 한 중반에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요, 엄청 아픈 겁니다. 이건 뭐 어디 아픈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배가 아픈 건지 어디 아픈 건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제 생각에는 내가 오늘 저녁 먹으면서 체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10손가락 다 따고요, 10발가락 다 땄습니다. 그런데도 통증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파도 보통 아픈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밤 12시에 제 차가 운전해가지고 가까운 의정부 백보암 갔습니다. 그래서 당직 의사가 이제 저를 맞이했는데 진통제를 놔줬어요. 진통제를 맞아도요, 통증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시 병원을 바꿨습니다. 다시 또 차를 타고 저 위생병원, 지금 삼성의료원, 36의료원, 그 한 가는 길이 한 25분밖에 안 되거든요. 얼마나 아픈지 25분이요, 몇 년이야, 몇 년. 그러니까 이런 경험 처음 했는데요, 여러분, 내 의지와 관계없이요, 두 무릎이 부딪히는 거라, 이렇게 탁탁탁탁 부딪히는 거라. 이빨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부딪히는데 이게 막을 수가 없어. 탁탁탁탁 부딪히는 거 얼마나 아픈지. 저는 지금까지 경험 중에 그렇게 아픈 걸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했어. 도착 딱 하니까 응급실을 갔잖아요. 당직 보던 이 수간호사가 보더니만 결석이네요, 첫 마디가. 그러면서 결석에는 진통제가 다른가 봐. 진통제를 딱 놓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내린 결론, 36의료원의 간호사는 의정부 백병원의 의사보다 더 낫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사진 찍어 보니까 요로 결석이었어요. 요로에 이제 돌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로 어떤 깬다 하더라고. 초음파인가 뭐로 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마침 그때가 이제 우리가 정규직인 예배가 있는 날 같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인들이 우르르 다 몰려온 거예요, 제 병실로. 그래서 저는 제가 노상 병자 방문만 같이 방문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는데 교인들이 다 오니까 너무 기분 좋더구만. 그 참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오는데 교인들이요,
각자 비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석에는 뭐가 좋다, 뭐가 좋다는데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딱 들어와. 맥주를 실컷 마셔가지고는 뛰면 결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다 간 다음에 제가 맥주를 마실 수 없고, 목사가 맥주 마시면 안 되잖아요. 맥주를 마실 수 없고 내가 물을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붙은 거 다 떼버렸습니다. 물을 막 잔뜩 마시고는 뒤에 산이 있거든요. 산에 가지고 막 들고 뛰었습니다. 뛰다 보니까 물을 잔뜩 마셨으니까 소변을 마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와가지고 소변을 딱 보는데 쨍그라 하면서 결석에 빠졌어요. 그 이후로 제가 물을 열심히 마십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결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미리 결석을 예방하십시오. 결석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물을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얼마만큼의 물을 마셔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 몸에서 소비하는 물의 양과 우리가 음식이나 이런 것으로 흡수하는 물의 양을 비교해 보면 추가로 마셔야 될 물의 양이 나오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하루에 한 2리터 정도를 마셔야 되는 걸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위액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막 7리터 나온대. 위액이 엄청 나오는가 봐. 소장에도 엄청나게 그 소화액이 나오고, 그런데 이런 소화액은요 다시 재흡수해서 활용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먹어줘야 될 물은 하루에 2리터를 마셔주면 그것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하면서 우리 몸을 씻어내죠. 소화에도 또 보충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하루에 1.5에서 2리터를 마시라고 우리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키나 몸무게 또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직업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시고, 여름에는 겨울보다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고, 몸집이 큰 사람은 대사량이 크니까 더 많이 마셔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물을 적게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갈증을 느낄 때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마셔야 된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콜라를 마셨다, 사이다를 마셨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커피를 마셨다, 차를 마셨다, 또 술을 마셨다, 맥주를 마셨다. 엄청난 수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몸에 탈수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물 마시는 방법 중요하죠. 어떻게 물을 마실 것인가. 하루에 2리터를 목표로 마시라. 물은 따뜻한 물 마시기는 좋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중국 사람 식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식사야. 모든 걸 기름에 다 볶아. 우리는 못 먹을 것 같아.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다 볶아서 먹어. 기름 덩어리야. 그런데도 어떻게 병이 안 나지? 관찰해 봤거든요. 중국 사람들은요, 항상 따뜻한 차를요, 홀짝홀짝 마시더라고요. 이게 비결이다. 그래서 여러분, 물은요, 따뜻한 물을 마십시오. 찬물을 마시면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물을 마실 때는 소화를 시킨 다음에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는 젊을 때는 한 2시간이면 다 소화되고, 우리처럼 나이가 든 사람 한 2시간 반 정도. 또 음식을 많이 먹으면 과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소화 시간이 너무 길어져. 그러니까 적당한 식사를 하시고 한 2시간이나 2시 반 이후부터 물을 드시고, 다음에 식사하기 전 30분 전까지만 물을 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음식이 소화되기 전에 물이 들어오면 희석돼가지고 소화의 장애를 일으키고, 음식을 받기 전에 바로 직전에 물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음식 들어오면 이게 물과 음식이 섞여가지고 소화의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자마자 물을 막 들이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목이 이제 음식이 걸려가지고 좀 넘기는 그 정도는 관계없지만 정식으로 이렇게 물을 들이키는 것은 소화가 된 다음부터 하시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물을 이제 2컵 마신다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컵을 벌컥 마신다. 오전에도 2컵을 동시에 2컵을 마신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가 그렇게 과량의 물이 들어오면 바로 신장으로 내보내가지고 바로 배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이유는 우리 몸에 다 퍼져가지고 이 우리 몸에 흡수되고 다음에 이것이 이제 대사장을 일으킨 다음에 물이 나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한참에 물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는 이걸 독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물은 한 번 마실 때 한 150cc나 200cc 정도 마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체내 흡수율, 한참에 들어오면 흡수 못한다는 거예요. 신장이 부담을 느껴서 바로 배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참에 물이 많이 들어오면 혈액 내에 나트륨 수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면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나서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화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다음에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돼요. 사람마다 이론이 다 다르고요. 유튜브 보면 유튜브마다 다 이론이 다 달라.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요, 설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면 딱 인식되면요,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해도요, 안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제 말씀이 맞으면 제 말씀을 따르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 생각대로 하십시오. 자, 봉이 김순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이후로 이 사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물장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요수가 좋다, 수소수가 좋다, 육각수가 좋다, 파동수. 요즘 또 인기 있는 것이 해양심층수입니다. 왜냐하면 해양심층수에 무엇이 제일 많아요? 미네랄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심층수가 최고다. 여러분, 어떤 물이 제일 좋은 물일까요? 이것은요, 물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딱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에서 영양분을 얻으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양분은 어디서 얻는 겁니까? 음식에서 얻는 겁니다. 물은요, 물은 영양분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체액을 보충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대사작용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고 몸의 순환을 돕고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것이지, 물에서 여러분, 그리고 물에서 영양분을 얻는다고 한다면요, 이만큼 먹어도요, 여러분이 식사 시간에 한 숟가락, 한 젓가락 먹는 시금치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네랄이 없는 물은 나쁜 물이다 해가지고요, 또 어떤 말이 일어나냐면 미네랄이 없으면 그런 물을 마시면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을 뺏어간다,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자매가 이제 입소를 했는데, 입소 제가 안내하잖아요. 안내 보니까 이제 정수기잖아요. 정수기네요 하는 말을 딱 하는 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느끼게, 이 사람이 또 유튜브로 또 뭘 봤구나. 유튜브에는요, 정수기 물은 나쁜 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 미네랄을 다 걸러내버리기 때문에 영양분이 없는 물로 취급해가지고 정수기 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물론 물에 있는 미네랄 우리 몸에 흡수되긴 되는데요, 그러니까 흡수율이 떨어지지만 흡수되기는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에서 미네랄 흡수하는 게 중요하다면요, 여러분, 연수가 좋겠습니까? 경수가 좋겠습니까? 경수란 뜻이 뭐예요? 경수는요, 센 물, 미네랄이 꽉 찬 물입니다. 근데 경수를 식용으로 사용하나요? 안 합니다, 여러분. 경수는 목욕물로도 사용 안 합니다.
물에 미네랄이 많으면요, 샤워하면 그 미네랄이 몸에 덕지덕지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샤워할 때 물이 매끄럽다, 아주 부드럽다 하는 것은 다 뭐냐면 물에 미네랄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물인 것입니다. 수질 검사할 때요, 우리도 수질 검사했습니다. 44가지 종류의 수질 검사하는데 구리, 철, 아연, 모든 종류의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허용 기준치가 있어. 이 기준치보다도 많으면 불합격이야, 적으면 합격이야. 만약에 미네랄이 많은 게 더 좋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이제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따진다면 가장 좋은 물은 어떤 물일까요? 정수기 물입니다. 정수기 아니라 정유수입니다. 정유수는 순수한 H2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H2와 똑같은 게 뭐냐면 빗물입니다. 자, 빗물은요 이렇습니다. 모든 물이 이제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대양에서 증발합니다. 증발될 때는 순수한 H2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로 내려올 때 물론 이 대기 중에 있는 공이나 이런 오염물질을 이제 받아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빗물로 고이게 되면 찌그기는 바닥에 쫙 가라앉아. 그 위에 물은요 아주 부드러운 물이야. 그래서 옛날에 청포에 머리 감을 때요 빗물을 받아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일 좋은 물은요 미네랄이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물.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연애신에 보면 항상 물을 이야기할 때요 순수하고 깨끗한 물이라고 표현했죠. 미네랄이 많은 이런 표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물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외용, 우리가 이제 목욕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큰 이유를 얻습니다. 이제 물이 마시면 우리 안을 청소해 주는 것처럼 바깥으로 사용하면 우리 목을 통해서 나온 불순물들을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일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따뜻한 물일 경우에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턱구멍을 열어줘서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또 찬물일 경우에는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훌륭한 강장제, 우리 장의 기능을 강하게 만드는 것인데, 자,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냉온교차법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더운 물로 쫙 3분 정도 했다가 찬물로 확 틀어서 찬물로 샤워를 쫙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더운 물로 탁 돌려가지고 또 쫙 하다가 3분 하다가 찬물 1분 쫙 하는 것입니다. 이거요 기가 막힌 치료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찬물 좀 끔찍하다고 생각이 들죠? 실제로 해보면요 너무너무 쾌감이 있어. 제가 아침마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녁에 샤워할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는 이제 우리의 모든 기능을 잠잠히 재워서 잠을 자야 되니까. 찬물 하게 되면 각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주무시고 아침에 샤워할 경우에는 더운 물과 찬물로 교차를 하면 각성이 돼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로 할 때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자율신경 실조된 사람이 고치는 방법이라. 뭐냐면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로 할 경우에는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가지고 하다가 찬물 딱 하면 각성되잖아요. 교감신경이 확 일어나. 그래서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 교차되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거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뭘 했냐면 냉수 마찰을 했거든요. 냉수 마찰은 좀 귀찮아, 힘들어. 그런데 이 냉수 마찰보다 더 쉬운 게 뭐냐면 이런 물만 틀면 되니까 더운 물, 찬물 교차로 해가지고 샤워할 때요 굉장히 여러분 건강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왜냐하면 더운 물 올 때는 피가 쫙 올라오잖아요. 찬물하면 쫙 수축되죠. 그럼 피가 강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혈액순환이 되어버리는 거라. 그러면서 노폐물이 이제 제거되고, 다음에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되고, 다음에 이제 염증이 감소합니다. 또 이게 피뿐만 아니라 림프도 순환되기 때문에 좋은 거죠. 다음에 피부 탄력, 특별히 이제 얼굴에 찬물로 맨 마지막에 촥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할 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면 찬물로 어떻게 하잖아요. 일단 딱 해보면 너무너무 이 기분이 좋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근육이요, 또 탱탱하게 유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물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치료 목적으로도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핫앤콜입니다. 핫앤콜은 뭐냐면 이제 물통에 뜨거운 물, 찬물을 놔두고 뜨거운 물에 3분, 찬물에 1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면, 그리고 몸에 이렇게 더운 물 할 때는요, 몸에 이불을 다 감싸. 그러면요, 온몸이 막 열이 올라가지고 막 땀이 쫙 납니다. 그리고 이제 찬물로 딱 교체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수축하잖아요. 그러면서 몸의 이 혈액순환이 확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밤을 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전화 내용이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저에게 친밀을 베풀어 주신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좀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전화 온 거라. 제가 놀래가지고요, 그때 방문한 날이었어요. 갑자기 강남으로 획 돌려가지고, 그때는 제가 남양주에서 목회할 때인데, 원래 이제 분당에 있을 때 그분이 이제 우리 교인이었습니다. 돌려가지고 한강다리를 지나가지고 방배동 갔습니다. 배를 눌렀는데 소식이 없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그래서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약간만 기다려달라고. 문이 열렸어.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요, 갑상선 기능이 제로. 갑상선 기능이 제로가 되면요, 우리 갑상선 기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불수의근을 다 조절합니다. 물을 마시면 물을 연동작용에 의해서 위로 내려가게 하는 것, 위가 주물럭거리는 것, 다음에 장이 소화시키는 것, 폐가 호흡하는 것, 다 뭐냐면 불수의근이거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스스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갑상선 기능이 하는 거라. 갑상선 기능이 제로가 되니까요, 물도 못 마셔. 안 넘어가지고 밥도 못 먹어. 그러니까 이제 의식불명으로 누워 있는 거라. 죽으려만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그런 상태였어. 그러니까 띵동해도 문을 못 여는 거라. 그래 엉엉엉 기어가지고 간신히 문 열은 거야. 그적 싫어요. 저는 제 차에 항상 물통을 이렇게 2개를 들고 다닙니다. 하나는 뜨거운 물, 하나는 찬물 해가지고, 이 사람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뜨거운 물에 3분 내지 5분, 찬물에 1분 이렇게 입을 돌돌 감싸고, 머리는 머리숱은 딱 하고, 몸에 열이 나면서 땀이 나거든요. 이럴 때 제가 뭘 하냐면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병이 나게 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분이 KBS 아침마당을 보다가 최신 요리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KBS에 전화를 했어. 내가 최신 요리를 배우고 싶은데 오늘 아침마당에 나온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KBS에서 우리 교회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방배동에서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해가지고 2시간 걸려서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요리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우리 교인이 됐어.
1년 동안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1년 다니다 보니까 교회 오는데 2시간 걸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아무래도 가까운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방배동 교회인가 어디 갔어요. 갔는데 새로운 교회 가니까 자기를 처음 온 이 교회만큼 환영을 해주지 않아. 몇 번 교회 다니다가 그냥 흥미를 잃어버렸어. 그리고는 교회를 안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뭐 할 일 없이 있을 게 아니라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동사무소에는 뭐 일자를 찾아가지고 또 일을 하기 시작했네. 그래가지고 1년 정도 일을 딱 하다 보니까 병이 난 거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10편 103편을 쫙 읽으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쫙 이야기했어. 이 자매가 눈물을 또 흘려. 감동도 잘 받아. 그런데요, 30분 후에요, 어떤 일이 났느냐? 우리가 당근 주스를 쫙 갈아서 먹였는데 당근 주스를 다 마셔. 그리고 또 바나나를 또 주니까 바나나를 또 먹어. 나갈 때는 이제 밖에 나와서 우리 마중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전화가 왔는데 자기 딸과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 됐다. 3일 만에.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치료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가르쳐 드리는 건강생활 양식을 잘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도요 실천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